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처럼 차가운 침묵이 거대한 결혼식장을 감돌고 있었다. MK그룹의 냉혈한 최고 경영자 강태무와 파산 직전 한성 가문의 딸 한서윤의 결합은 사랑 없는 계약 그 자체였다. 그는 그녀를 마치 낡은 가구처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은 경멸과 지루함 외에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신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녀의 겉모습과는 달리 내면에서는 강철 같은 평정심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 결혼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며 그녀의 손에 쥐어진 위험한 임무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강태무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오직 가문의 압력과 비즈니스의 계산 속에서 그녀를 필요로 했을 뿐이다. 강태무는 턱시도 주머니에 손을 넣어 은 채 연단 위에서 마치 거래를 마무리하듯 짧고 무뚝뚝한 서약을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메마른 사막처럼 감정이 없었으며 수많은 하객들 사이로 차가운 권위만을 뿌렸다. 한서윤은 그가 건넨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면서도 미세한 떨림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 반지는 굴종의 상징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채운 족쇄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 거대하고 부패한 성체, 즉 강태무가 상징하는 MK그룹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오래된 조직이 부여한 마지막 명령이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의무적인 입맞춤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태무는 마치 불순물을 다루듯 그녀의 입술에 아주 짧게 접촉했다가 곧바로 물러났다. 그 순간 서윤은 그의 차가운 눈빛 깊은 곳에서 일종의 무관심을 읽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날카로운 긴장감도 감지했다. 그녀는 그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업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어둠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이 만남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미로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생사를 오가는 임무를 겪었지만 이 상황은 사뭇 달랐다. 피로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강태무는 수행비서에게 짧고 단호한 지시를 내리며 자리를 떠났다. 그의 등장은 의무였고 퇴장은 그의 권위였다. 신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되 내 공간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 그녀의 존재는 오직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수행비서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 사장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서윤은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내색하지 않았지만 이 비즈니스적인 모욕은 그녀의 내부 스위치를 더욱 견고하게 잠그는 역할을 했다. 그녀는 이곳에 아내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로서 온 것이었다. 태무가 떠난 후 서윤은 가문의 체면을 위해 잠시나마 형식적인 인사를 주고받았다. 그녀의 드레스는 최고급이었지만 그 속의 눈빛은 마치 어떠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바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극을 완벽하게 소화했고 하객들은 한성 가문의 몰락한 공주가 강태무라는 강력한 보호자를 얻어 안심하고 있다고 오해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오직 주변의 경호원들의 배치와 비상구의 위치 그리고 이 거대한 홀의 보안 시스템에 쏠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아름다운 결혼식장이 아니라 잠재적인 위협으로 가득 찬 고도로 구조화된 표적이었다. 새벽녘 서윤은 강태무의 개인 저택에 도착했다. 저택은 웅장했지만 생기가 없었고 마치 감정을 말살한 건축물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메인 침실은 태무의 취향대로 미니멀하고 회색조로 꾸며져 있었으며 결혼식 준비 외에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수행비서가 안내한 방에 짐을 풀었지만 그녀의 가방 안에는 옷가지나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몇 가지 도구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주변 환경의 안전을 확인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었으며 남편의 사랑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는 대신 얇고 어두운 색의 기능성 복장으로 갈아입고 맨발로 카펫 위를 걸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부드러웠으며 훈련된 몸은 마치 한 마리의 검은 표범 같았다. 그녀는 복잡한 전자장비 없이도 손끝의 감각만으로 벽과 천장, 바닥에 숨겨진 감시장치나 도청장치의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려 했다. 그녀의 신경은 수년 동안 생과 사의 경계에서 갈고 닦은 예민한 안테나 역할을 수행하며 저택의 깊은 어둠 속을 탐색했다. 잠시 동안 그녀는 과거에 잔혹했던 기억에 휩싸였다. 5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코드네임 세이렌으로 활동했을 때 그녀는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몇 날, 며칠을 버텨야 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 배신이 난무하는 정보전, 그리고 차가운 독극물이 오가는 만찬장까지. 그녀의 모든 경험은 이제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한 남자에게 얽매인 아내라는 새로운 역할을 위한 훌륭한 자산이 되었다. 그녀의 목표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강태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부 깊숙이 침투하여 MK그룹이 숨기고 있는 범죄의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침실로 돌아온 그녀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서류를 발견했다. 그것은 결혼 생활에 대한 추가 조항과 함께 매월 지급될 생활비가 명시된 계약서였다. 액수는 엄청났지만 그녀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듯한 태무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 있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정보를 얻기 위한 접근 권한이지. 그녀는 서류를 아무렇지도 않게 접어두고는 창문 밖을 응시했다. 밤하늘은 별 하나 없이 어두웠고 이 거대한 도시는 수많은 욕망과 비밀을 숨긴 채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겪게 될 모든 고난을 예상하며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서유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그녀의 근육을 이완시켰지만 정신은 여전히 최고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그녀는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으로 팔뚝의 오래된 상처 자국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 상처들은 그녀의 과거와 그녀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말해주었다. 이제 그녀는 강태무의 아내가 되었으니 모든 것이 달라져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이렌이 아니었고 한서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했지만 본능은 절대 속일 수 없었다. 이 저택은 곧 그녀의 새로운 사냥터이자 동시에 그녀를 노리는 어둠의 표적이 될 터였다. 그녀는 침대에 몸을 뉘었다. 침대는 너무나 넓고 편안해서 그녀가 과거에 잠을 청했던 딱딱한 바닥이나 좁은 은신처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편안함은 경계를 늦추는 독약과 같았다. 그녀는 침대 옆의 작은 테이블 밑에 미리 숨겨둔 비상용 통신 장치를 확인했다. 이 장치는 그녀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험이었다. 이 결혼이 언제 파국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태무의 차가운 눈빛과 경멸은 그녀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의 집중력을 더욱 높여줄 뿐이었다. 그때 집안의 보안 시스템에서 아주 미세한 오류 신호가 감지되었다. 훈련된 그녀의 귀는 일반인이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 즉 바깥문 잠금 장치에 전자신호 오류를 포착했다. 서유는 즉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빨라졌지만 공포가 아닌 예측된 위협에 대한 흥분이었다.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군.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군.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복도의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마치 밤의 짐승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무가 자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 쪽으로 움직였다. 비록 그가 자신을 경멸했지만 그가 표적이라면 자신의 안전도 곧 그의 안전과 직결될 것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정보였지만 그의 죽음은 그녀의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복도의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이미 희미하게 들려오는 낯선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일반 경호원의 발소리가 아니었고 훈련된 침입자의 소리였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며 조용히 숨을 죽였다. 이제 역할극은 끝났다. 끝났다. 그녀는 다시 세이렌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곧바로 김비서가 알려준 태무의 방으로 향하는 대신 저택에 주요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통제실로 몸을 돌렸다. 침입자가 이미 들어왔다면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마치 어둠 속의 유령처럼 벽을 따라 움직이며 보안실 문 앞에 도착했다. 예상대로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미세한 전류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강제로 시스템을 해킹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서윤은 주저없이 손에 낀 얇은 장갑으로 문고리를 감싸 쥐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도구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자물쇠를 푸는 데 필요한 간단한 도구가 아니라 전자잠금 장치의 내부 회로를 단번에 쇼트시킬 수 있는 특수 장치였다. 시간이 없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장치를 잠금 장치에 삽입하고 일순간 강렬한 푸른 불꽃과 함께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그녀의 몸은 문이 열림과 동시에 실내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안 통제실 안에는 경호원 복장을 한 두 남자가 장비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거친 움직임과 눈빛은 그들이 평범한 경호원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그들이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서윤은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목덜미를 순식간에 잡아당겼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그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두 번째 남자는 놀라서 총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서윤의 발차기가 그의 손목을 강타했고 총은 바닥에 떨어져 미끄러졌다. 이 모든 상황은 불과 5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서윤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바닥에 쓰러진 두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헬멧과 복장은 MK그룹의 공식 경호원 유니폼과 동일했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은 그들의 자세와 총기를 다루는 방식이 전문적인 용병에 가깝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무정의를 집어들고 잠시 귀를 기울였다. 무정의에서는 잡음과 함께 알 수 없는 언어로 된 짧은 교신이 들려왔고 이는 이들이 국제적인 청부 살인 조직 소속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녀는 총기를 집어들고 복도로 나섰다. 지금 강태무의 침실은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머릿속에서 가장 빠른 경로와 적의 예상 경로를 재빨리 계산했다. 그녀의 임무는 비즈니스 서류를 찾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다. 그녀는 계약상의 아내 역할에서 벗어나 생존 전문가로서의 본능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강태무의 생명을 구할지 아니면 그의 비즈니스를 구원할지 결정해야 했고 그녀는 주저없이 첫 번째를 선택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거칠고 단호했다. 그녀가 복도를 달려 태무의 침실 문 앞에 섰을 때
이미 문 안쪽에서는 격렬한 몸싸움 소리와 날카로운 둔탁음이 들려오고 있었다. 늦었을지도 몰라. 서윤은 문 손잡이를 잡았지만 잠겨 있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총을 꺼내 잠금 장치를 향해 정확히 한 발을 발사했다. 총성 소리가 저택의 고요함을 산산조각 냈다.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고 침실 안의 광경은 그녀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참혹함이었다. 그녀가 들어선 순간 그녀는 계약 결혼의 대가로 치러야 할 첫 번째 피해 대가를 목격했다. 총성이 울리고 문이 열리자 침실 안은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강태무는 2명의 무장한 침입자에게 둘러싸인 채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지만 잠옷 차림의 그가 전문 용병들을 상대로 버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날카로운 충격에 의해 몸이 휘청거렸다. 침입자들은 태무를 제압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기에 문을 부수고 들어선 한서윤의 존재를 잠시 놓쳤다. 서윤은 이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상황을 완전히 분석했고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서윤은 문지방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던 침입자를 향해 총을 겨누는 대신 권총의 개머리판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맥없이 쓰러졌고 태무는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잠시 멈칫했다. 남은 한 명의 침입자는 뒤늦게 서윤을 향해 총구를 돌렸지만 서윤은 이미 재빠르게 몸을 낮춰 바닥에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총탄을 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처럼 유연하면서도 뱀처럼 날카로웠고 모든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침입자가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총을 향해 발을 뻗어 정확하게 걷어차 올렸다. 총은 공중으로 튀어 올랐고 그녀는 다시 몸을 일으켜 허공에 뜬 총을 잡아챈 뒤 남자의 어깨에 정확하게 발포했다. 비명과 함께 남자는 쓰러졌지만 서윤은 방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총구를 남은 침입자의 머리에 겨누었고 그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위치에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 그녀의 눈은 차가운 얼음 같았으며 일말의 망설임이나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그녀의 모습은 전장의 전문가, 즉 이전에 태무가 알던 한성 가문의 나약한 상속녀가 아니었다. 강태무는 그 모든 과정을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격렬한 충격과 혼란으로 요동쳤다. 눈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은 자신이 경멸하던 오직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데려온 여자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권총. 방금 전 살인을 저지른 그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능숙해서 오랜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는 피가 흐르는 팔을 부여잡은 채 침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체들과 그 중심에 홀로 서 있는 서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서여윤은 총을 겨눈 채 침실 문을 등지고 서서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아직 끝이 아닐 수 있다. 지원 병력이 올 수도 있어. 그녀는 머릿속으로 상황을 재빨리 정리하고 태무를 향해 짧고 단호한 한국어로 말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소리 내지 마십시오.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권위가 느껴졌다. 이는 태무가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만 내려왔던 방식이었기에 그에게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며 침대 기둥에 기대어 섰다. 누구냐? 당신은 도대체? 태무는 통증과 혼란 속에서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서윤은 대답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바닥에 쓰러진 침입자들의 상태와 그들의 복장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MK그룹의 경호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복장 안쪽에는 최신식 군용 통신 장비와
특수 제작된 칼집이 숨겨져 있었다. 이는 단순한 내부 반란이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배후 세력에 의한 치밀한 작전임을 시사했다. 서윤은 그들의 무기를 회수하고 빠르게 주변의 혈흔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서윤은 침실의 창문을 모두 닫고 커튼을 완벽하게 쳤다. 그녀의 행동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으며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상황을 통제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태무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서 그의 논리적인 사고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당신이 경호팀을 부르는 게 낫지 않겠소. 그들이 곧 사태를 파악하고 올 거요. 태무가 말했다. 서윤은 그의 말에 잠시 멈췄지만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안 됩니다. 강 사장님. 서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들이 MK 경호팀 복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내부 정보가 새어나갔음을 의미합니다. 누가 우리를 도우러 올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외부와 연락하는 순간 이 사건은 공개적으로 처리될 것이고 당신의 명예와 MK그룹의 주가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당신의 적들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냉철하고 정확했으며 태무는 반박할 수 없었다. 태무는 그제야 상황의 본질을 깨달았다. 그가 마주한 위협은 단순히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그의 왕국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그의 계약상의 아내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전략적 사고방식은 그 자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고, 아니 어쩌면 더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평정심은 이 모든 피와 혼란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이는 그에게 강렬한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서윤은 욕실에서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 태무의 팔에 난 상처를 조심스럽게 소독하고 지혈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능숙했지만 이전에 태무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부드러움과 전문성이 느껴졌다. 그는 통증을 잊고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샹들리에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배운 겁니까? 당신은 한성 가문의 딸이 아닙니까? 태무는 낮게 속삭이며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서윤은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며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 사장님께서 저를 그저 계약 결혼의 도구로 보셨듯이 저 역시 당신에게 저의 모든 것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누구이든 저는 당신의 생명을 구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력이 매우 전문적이며 당신의 주변에 그들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저택 안에서 고립된 섬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경고이자 은밀한 협력이었다. 태무는 자신의 방금 전 경멸적인 태도와 오만함에 대해 갑작스러운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돈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한 나약한 여자로 평가절하 했지만 그녀는 그의 목숨을 구하고 그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완벽한 방패이자 칼이 되어주었다. 그의 냉혈한 심장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흥분과 함께 그녀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었고 그녀의 숨겨진 과거와 진정한 능력을 독점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통제 밖에 있는 유일한 존재였고 바로 그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조소, 태무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위협적이었다.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오. 하지만 한서윤 씨, 당신은 내게 설명해야 할 것이 많소. 당신의 정체에 대해 이 사건이 끝나는 날까지 당신은 내 곁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오.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시작했으니 당신이 마무리 지어야 하오. 그의 말투는 명령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소유욕과 갈망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서유는 태무의 변화된 눈빛을 감지했다. 그것은 경멸이 아니라 불타는 열망과 통제하려는 욕구였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극이 성공적으로 파괴되었음을 알았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그녀는 그저 안전한 은신처를 찾고 정보를 수집하려 했을 뿐인데 이제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CEO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의 강렬한 집착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목적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사적인 집착은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감정이라. 태무는 빗자국이 남아있는 침실 바닥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무시무시한 광기가 엿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당신은 방금 내 목숨을 구했소. 한서윤 씨, 당신은 이제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소. 없소. 당신의 모든 비밀까지도. 그의 마지막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그녀의 귓가에 맴도는 것은 집착 어린 맹세와 같았다. 서유는 이 결혼이 이제 단순한 계약을 넘어 생사를 건 위험한 게임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가 이미 자신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음을 깨달았다. 서유는 피로 물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과거와 본능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이 위험한 집착을 이용해 목표를 달성하거나 아니면 이 거대한 괴물에게 완전히 먹히거나. 그녀는 강태무의 방금 전의 공격적인 키스에 대한 환상을 머릿속에서 떨쳐내려 애썼다. 그녀는 침실의 자네들을 바라보며 이 계약 결혼의 첫날 밤이 그녀의 모든 계획을 뒤흔드는 가장 격렬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 속에서 다음 습격의 그림자를 느끼며 긴 밤의 시작을 알렸다. 밤새 침실에서 일어난 격렬한 사건의 흔적들은 한서윤의 완벽한 통제하에 새벽이 오기 전에 사라졌다. 그녀는 강태무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침입자들의 시신을 처리하고 증거를 은폐했으며 혈흔이 묻은 카페트 일부를 능숙하게 잘라내 소각 처리했다. 태무는 자신의 침대에 기대어 이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경멸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흥분과 강렬한 집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그녀의 냉정하고 치명적인 효율성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서유는 모든 처리를 마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깨끗하게 샤워하고 평범한 흰색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 차림으로 태무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태도는 다시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의 차분하고 순종적인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김 비서에게 연락하십시오. 어젯밤 일은 아무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소처럼 출근하세요. 저택에는 제가 남아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적들에게 약점을 노출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철한 조언자의 어조였다. 강태무는 그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그의 집무실로 향하며 곧바로 그의 가장 신뢰하는 수행비서인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무는 평소와 다름없는 어조로 지시했지만 그 내용만은 극비였다. 김비서, 한서윤에 대해 조사해. 한성 가문의 파산 이력부터 그녀의 초등학교 시절 친구까지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특히 그녀의 지난 5년간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아무리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마. 그리고 이 일은 내게만 보고해야 한다. 보안이 최우선이다. 김비서가 곧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과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서윤을 발견했다. 서윤은 김비서에게 공손하게 인사했고 그의 눈빛은 태무의 아내가 아니라 마치 고급 호텔의 친절한 직원처럼 보였다. 김비서는 어젯밤 저택에 무언가 불길한 사건이 있었다는 태무의 지시를 떠올리며 극도의 혼란을 느꼈다. 그는 서윤의 눈을 자세히 살펴보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투명하고 순수해서 어떠한 어둠도 읽어낼 수 없었다. 그의 전문적인 감각마저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갔다. 강태무는 MK그룹 본사에서 평소와 같이 업무를 처리했지만 그의 집중력은 온전히 서윤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끊임없이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서윤의 동태를 보고받았고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녀는 오전 내내 정원사와 집사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점심에는 도서관에서 고전 문학책을 읽으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이 모든 행동은 태무가 직접 목격한 밤의 여전사 이미지와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태무는 자신이 꿈을 꾼 것인지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어젯밤 암살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부터 첫 번째 미묘한 위협이 감지되었다. MK그룹의 핵심 서버에 해킹 시도가 있었고 중요한 입찰 정보가 유출될 뻔했다. 태무는 이것이 어젯밤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즉시 파악했다. 그들은 태무가 암살 시도로 인해 혼란에 빠졌을 때 기업 내부를 공격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려고 했던 것이다. 이 압박은 태무에게 외부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각인시켰고 서윤의 가치를 깨닫게 했다. 태무는 곧바로 서윤에게 연락했다. 지금 즉시 회사로 와요. 더 이상 저택에 혼자 있게 할 수 없어. 당신의 안전이 염려되어.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자신의 시야에 두고 그녀의 능력을 직접 활용하고 싶어하는 소유욕의 표현이었다. 서윤은 태무의 숨겨진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회사 건물은 저택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녀는 순순히 대답했다. 서윤이 태무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그의 전용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삼엄해진 경비를 느낄 수 있었다. 태무는 그녀를 맞이하며 겉으로는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당신은 이제부터 내 감시 아래에 있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비서 책상, 옆에 작은 테이블을 지정해주고 복잡한 MK그룹의 재무보고서 몇 건을 건네주었다. 이것은 그가 그녀의 지적 능력을 시험하려는 교활한 방법이었다. 당신은 이제부터 내 개인 비서실에서 일하게 될 것이오. 지루하겠지만 여기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오. 이 보고서들을 읽고 내일 오후까지 MK그룹의 현금 흐름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해 주시오. 물론 당신이 관심 있다면 말입니다. 태무는 서윤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아마도 단순한 재무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순간 서윤은 냉소적인 미소를 머금었지만 곧바로 순종적인 표정으로 돌아왔다. 서윤은 겉으로는 수줍어하는 듯 보고서를 받아들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재무제표의 그래프와 숫자들을 재빠르게 스캔했다.
그녀의 두뇌는 일반인이 복잡한 소설책을 읽듯이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직은 정보 전문가였고 정보 분석은 재무든 군사이든 모두 동일한 논리를 따랐다. 태무가 그녀를 시험하려는 의도를 읽었을 때 그녀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태무는 그녀가 곧 포기하고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기를 기다렸지만 서윤은 단지 집중하며 읽고 또 읽을 뿐이었다. 그는 회의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척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녀를 힐끗거리며 관찰했다. 그녀가 가끔 펜을 들고 메모를 하는 모습은 태무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MK그룹의 복잡한 재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어젯밤 그녀가 보여준 능력을 생각하면 불가능도 가능해 보였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태무는 서윤을 데리고 옥상의 최고급 개인 식당으로 향했다. 식사 내내 태무는 MK그룹 내부의 복잡한 권력 투쟁과 경쟁사와의 비즈니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무심코 던지며 그녀를 떠보았다. 그는 그녀가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만 대답하기를 기대했지만 서윤의 대답은 매번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경쟁사 에스텍의 최근 주가 급등은 표면적인 기술 발전이 아니라 내부 부채를 숨기기 위한 교묘한 자금 세탁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무심히 말했다. 태무는 순간 포크를 내려놓았다. 에스텍의 부채 문제는 MK그룹 내부에서도 몇몇 임원들만 알고 있는 극비 정보였다.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소? 당신은 분명히 외부인이고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태무는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를 꿰뚫어 보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사장님, 당신이 제게 준 재무 보고서에는 에스텍과 관련된 MK그룹의 미수금 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채무 구조를 역추적하면 그들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논리일 뿐입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태무는 그녀의 답변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녀는 단순히 보고서를 읽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를 읽어낸 것이다. 그녀의 지성은 그녀의 전투 기술만큼이나 날카로웠고 이는 태무에게 새로운 형태의 집착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그녀가 나약한 배우자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순간부터 그녀를 단순한 감시 대상이나 도구로 보는 태무의 시선은 완전히 사라졌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한서윤 씨, 태무가 인정하듯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숨겨진 모든 것을 알고 싶소. 왜 당신은 이런 능력을 숨긴 채 나약한 가문의 딸로 위장한 채 내게 시집왔지? 당신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오? 그의 목소리는 집착과 의심, 그리고 격렬한 흥분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았다. 이 미스터리한 여자를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윤은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태무의 의심과 집착이 그녀를 그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데려왔기 때문이다. 목적은 당신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강 사장님, 어젯밤 침입자들은 당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MK그룹의 모든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완전히 신뢰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진실의 일부만을 말함으로써 태무를 더욱 깊은 미로로 끌어들였다. 그날 밤 태무는 서윤에게 자신의 서재 옆에 있는 작은 방을 내어주었다. 그는 명목상으로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모든 행동과 소리,
심지어 숨소리까지도 듣고 싶어 했다. 이 새로운 근접성은 계약 결혼의 껍데기를 완전히 깨부수고 그들 사이에 긴장감 넘치는 새로운 역학관계를 형성했다. 그녀는 그에게 위험하고 매력적인 수수께끼였으며 그는 그녀의 다음 행보를 예측할 수 없는 강력한 미지의 힘이었다. 그들의 밤은 이제 단순한 침묵이 아닌 숨겨진 의도와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채워졌다. 강태무는 그날 밤 중요한 외교 파티에 한서윤을 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 파티는 MK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최첨단 방위 시스템 계약을 놓고 주요 국제 파트너들과 경쟁사들이 한데 모이는 곳이었다. 태무는 그녀를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작정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최고급 디자이너 의상을 준비시켰는데 이는 단순히 예의를 갖추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오직 자신만이 소유해야 한다는 강렬한 집착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완벽한 모습이 누구에게도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독점력이 불타고 있었다. 서윤은 태무가 준비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은 태무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지성과 날카로운 분석력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었다. 태무는 그녀에게 다가가 목걸이를 걸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늘 밤 당신은 내 옆에 그림자처럼 있어야 하오. 그곳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먹고 먹히는 비즈니스 전쟁터, 즉 상어들의 만찬장이니 긴장을 늦추지 마시오. 그의 경고는 진심이었고 이는 그녀에 대한 그의 걱정이 깊어졌음을 보여주었다. 파티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전 세계의 권력과 돈이 모여 만들어낸 미소와 가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무는 서윤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가장 중요한 VIP 테이블로 향했다. 그곳에는 경쟁사인 에스테케 교활한 회장 박명규가 앉아 있었다. 박명규는 태무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적의와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명규는 어젯밤의 암살 시도 배후 인물로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으며 태무는 그가 오늘 밤 또 다른 함정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협상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박명규 회장은 MK그룹의 최신 방위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결함을 언급하며 은밀하게 숨겨진 계약상 허점을 파고들었다. 강태무 사장님, 귀사의 시스템은 명백히 국제표준법 제32조의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치명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의 근본적인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박명규의 공격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고 태무 측 변호인단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태무는 잠시 인상을 찌푸렸다. 그때 서윤은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개입했다. 그녀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다. 박 회장님, 잠시 실례합니다. 국제표준법 제32조가 언급하는 치명적인 취약점은 특수 환경에서의 오작동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제32조의 1항에 명시된 비상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 조항에 따라 해당 시스템은 면책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귀사의 에스테키 과거 이 조항을 악용하여 유럽연합으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는 완벽한 정확성과 논리를 담고 있었다. 파티장의 소음이 일순간 멈춘 듯 했다. 박명규 회장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서윤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함정을 알고 있는 지능적인 적수임을 깨달았다. 태무는 서윤의 발언에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의 심장은 폭풍우처럼 뛰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몇 시간 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를 단 몇 마디로 해결했으며
심지어 역으로 적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그녀의 지성은 그의 기대치를 수백 배 초과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이 계약과 전혀 상관없는 여자가 어디 감히 끼어들어. 박명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치며 한국어로 소리쳤다. 그의 격렬한 반응은 서윤의 분석이 정확했음을 모두에게 입증하는 꼴이 되었다. 태무는 그 순간 박명규를 향해 차가운 분노가 담긴 눈빛을 보냈다. 내 아내입니다. 박 회장. 그리고 내 아내는 나보다 더 정확하게 숫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MK그룹의 비즈니스는 이제 내 아내의 통찰력과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중요한 협력 기회를 잃었습니다. 태무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박명규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의 퇴장은 그가 암살 시도의 배우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과 같았다. 태무는 승리의 미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서윤에게 쏠려 있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조항과 에스텍의 과거 사례를 알았소? 당신은 단순히 재무보고서만 읽었다고 하지 않았소. 태무는 그녀의 귀에 가까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열렬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비밀은 그에게 중독과도 같았다. 서여인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제게 준 모든 서류에는 MK그룹과 에스텍 사이에 수많은 법적 분쟁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그 방대한 자료들을 읽었고 당신의 적들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안전 규정을 악용하려 했고 저는 그들의 다음 수법을 예측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단지 집중력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논리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녀가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태무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더욱 세게 그녀를 끌어당겼다. 당신은 특별하오. 한소윤 씨. 그리고 나는 당신의 이 특별함을 세상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소. 당신은 이제 내 비즈니스의 심장이자 나의 가장 비밀스러운 방패가 되었소. 당신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요. 그의 소유욕은 이제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 그는 그녀를 계약상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생존과 성공의 필수적인 파트너로 완전히 인정했다. 그리고 그 인정은 곧 사랑과 집착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난 후 태무는 서윤을 데리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차가움 대신 뜨거운 욕망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거리감을 두지 않았다. 당신은 내 목숨을 2번 구했소. 한서윤, 오늘 당신이 아니었다면 MK그룹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 것이오. 이 모든 것에 대해 나는 보답해야 하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하시오. 돈이든 MK그룹에서의 공식적인 지위든. 태무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윤은 침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저는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 사장님,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안전과 정의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숨어있는 내부의 적, 즉 당신을 암살하려 했던 배신자를 찾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가 제거되지 않는 한 당신과 저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지위보다는 그를 찾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접근 권한을 제게 주십시오. 그녀의 단호한 요구는 태무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태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의 욕심은 돈이 아니었군. 알겠소. 내가 당신에게 MK그룹의 모든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소. 김 비서보다 더 높은 접근 권한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하지만 당신이 이 일을 하는 동안 나는 당신 곁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오. 당신의 안전은 이제 나의 최우선 임무요.
그의 말은 동의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감시하고 소유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그녀를 서재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이제 그녀의 새로운 임무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태무는 그녀에게 최고 레벨의 보안 코드를 건네주었고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서류철이 가득한 방에서 그녀의 새로운 임무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스파이 모드로 돌아가 있었고 태무의 심장은 이 위험하고 치명적인 여자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는 이 순간부터 그녀를 아내이자 파트너이자 그리고 자신이 절대 놓칠 수 없는 집착의 대상으로 여겼다.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강태무가 한서윤에게 MK그룹의 모든 내부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한 지 며칠 후 서윤은 서류 더미 속에서 부사장 최명훈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경쟁사 에스텍과의 은밀한 접촉 증거를 발견했다. 최 부사장은 태무의 오랜 오른팔이었지만 권력에 눈이 멀어 회사를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서윤이 이 결정적인 증거를 태무에게 제시하려던 바로 그 순간 최 부사장은 선수를 쳤다. 그는 태무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조작된 증거를 언론과 검찰에 흘려 태무의 주요 계좌를 동결시키고 이사회에서 긴급 해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MK그룹 본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태무는 사무실에서 긴급하게 서윤에게 연락을 받았다. 사장님, 즉시 그곳을 떠나십시오. 최 부사장이 검찰과 보안팀을 대동하고 곧 당신을 체포하러 올 것입니다. 회사 건물은 이미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는 모두 추적당할 것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태무는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혔지만 그녀의 단호한 명령에 따라 복잡하게 생각할 겨를 없이 그녀가 지시한 비상통로로 몸을 피했다. 그들이 회사의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자마자 서윤은 태무의 손에 현금이 든 작은 가방과 추적 불가능한 임시 휴대전화를 건넸다. 태무는 거대한 그룹의 CEO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상황에 충격을 금치 못했지만 서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감정은 나중에 처리하십시오. 사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생존과 방역입니다. 우리는 현재 공권력과 최 부사장이 고용한 사설 경호팀 모두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길을 따라오십시오. 제가 미리 준비해둔 안전 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리드하며 훈련된 전문가처럼 도시의 복잡한 뒷골목으로 재빨리 숨어들었다. 서윤은 태무를 데리고 도시 외곽의 허름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그곳은 태무가 평생 발도 들여본 적 없는 곳이었지만 서윤의 손길이 닿아 최소한의 장비와 통신시설이 갖춰진 완벽한 은신처가 되어 있었다. 태무는 아파트의 낡은 소파에 주저앉아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충격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고통에 일시적으로 무너졌다. 그는 MK그룹의 막강한 CEO가 아닌 상처 입고 취약한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서윤은 그의 곁에 앉아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마주했다. 최 부사장이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당신이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배신자가 있었지만 저는 당신의 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외부와 연락하고 최 부사장의 움직임을 감시할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회복하고 저를 믿으면 됩니다. 그녀의 말은 강력한 위로이자 방역을 위한 선전포고였다. 이 은신처에서의 며칠 동안 태무는 서윤의 또 다른 모습을 목격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조작된 무선 장비로 MK그룹 내부의 극비 통신을 감청했고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최 부사장과 에스텍 사이의 커넥션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그녀는 평범한 컵라면으로도 훌륭한 식사를 만들어냈으며 좁은 공간에서도 자신만의 질서와 평정심을 유지했다. 태무는 자신의 막강한 부와 권력 없이는 이 여자가 얼마나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인지 깨달았고 그의 집착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경애로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태무는 잠든 서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희미한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는 평소의 강철 같은 모습 대신 묘하게 평화롭고 연약해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그녀만은 잃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공포를 느꼈다. 그가 CEO로서 느꼈던 권력에 대한 욕망은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감정 앞에서 무의미해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생존 이유가 되었음을 인정했다. 한서윤. 태무는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윤은 잠에서 깨어났고 그의 눈은 깊은 어둠 속에서 진실만을 담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을 경멸했소. 나약하고 돈만 쫓는 여자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고 내 왕국을 구하려 하고 있어. 나는 이제 당신의 비밀 따위는 상관없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의 지성과 당신의 강인함.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당신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소. 그의 고백은 격렬하고도 진심이었다. 서윤은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임무는 사랑이 아니었지만 이 극한의 상황에서 태무의 취약성과 진심은 그녀의 단단한 방어벽에 균열을 일으켰다. 사랑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위험합니다. 강 사장님, 우리의 목표는 복수와 정의입니다. 그녀가 차갑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단호하지 못했다. 태무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손은 뜨거웠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하지만 나를 떠나려고 하지 마시오. 당신 없이는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당신은 나의 전략이며 나의 생명이오. 서윤은 결국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는 그의 집착이 이제 그녀를 보호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변했음을 깨달았다. 좋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 부사장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가 당신의 자리를 영구히 차지하기 전에 그를 멈춰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이용해 방역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당신은 저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조금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마지막 확인을 했다. 태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존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신이 내게 총을 겨누지 않는 한 나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오. 한서윤 씨, 당신은 나를 믿고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소. 이제 말하시오.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겠소? 당신의 계획이 필요하오. 이 순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강태무는 CEO의 자리를 서윤에게 잠시 넘겨주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전략가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와 극한의 신뢰 속에서 피어났다. 한서윤이 설계한 방역작전의 핵심은 미끼였다. 그녀는 최 부사장에게 MK그룹의 모든 비자금 장부가 숨겨진 가짜 위치를 은밀하게 흘려보냈다. 그 장소는 보안이 허술한 도시 외곽에 폐쇄된 조선소였다. 서윤은 태무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어 최 부사장을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사장은 당신의 약점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의 눈에 당신의 가장 소중하고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를 완전히 끌어들이려면 저를 표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녀의 논리는 냉철했고 태무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웠지만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태무는 서윤의 계획에 따라 자신은 폐조선소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고지대에 숨어 그녀의 안전을 원거리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그는 서윤에게 초소형 통신 장비를 부착해 주었고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하오. 서윤 씨,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송곳 하나라도 된다면 나는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닌 절박한 사랑의 외침이었다.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폐조선소는 짙은 안개와 부식된 철골 구조물로 가득 차 있어 마치 거대한 괴물의 뼈대 같았다. 서윤은 장부가 숨겨진 것으로 알려진 낡은 컨테이너 앞에서 기다렸고 예상대로 최 부사장과 그의 사설 용병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최 부사장은 승리감에 도취된 듯 서윤을 향해 비웃었다. 강 사장의 현명한 아내분께서 직접 오셨군. 당신이 여기에 왔다는 것은 장부가 여기에 있다는 뜻이겠지. 어리석은 강태무는 결국 당신을 내팽개치고 돈을 선택했군. 그의 오만함은 서윤의 예측대로였다. 강태무 사장님은 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는 당신의 배신과 탐욕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저를 보낸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장부는 여기에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복수와 권력뿐이죠. 서윤의 도발에 최 부사장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건방진 계집 같은 이라고 상관없다. 너를 인질로 잡으면 강태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게 기어들어 올 것이다. 너는 강태무의 가장 아끼는 장난감이니까. 그는 용병들에게 서윤을 제압하라고 명령했다. 서윤은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용병들에게 둘러싸여 결국 무릎을 꿇었다. 최 부사장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이 모든 장면은 고지대에서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있던 태무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태무는 서윤이 위험에 처하자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냉철함과 이성적인 사고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 그의 내부에서 터져나온 격렬한 분노는 그를 CEO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맹수로 만들었다. 초의 부사장 당장 그 여자에게서 총을 치워 태무는 통신 장비를 통해 조선소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버리고 은신처에서 뛰쳐나와 조선소 바닥으로 내려왔다. 그의 등장에 최 부사장과 용병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었다. 강 사장 결국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기어 나왔군. 역시 당신의 약점은 이 여자였어. 최 부사장은 총구를 더욱 세게 서윤의 관자놀이에 갖다 댔다. 강태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망치지 마십시오. 서윤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태무의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이 계획에 없던 변수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그의 진심에 가슴이 떨렸다. 태무는 멈춰 섰지만 그의 눈빛은 최 부사장을 향한 불타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소. 장부든 회사든 이 여자를 풀어주시오. 최 부사장, 내 아내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당신은 내가 어떤 괴물로 변하는지 보게 될 것이오. 최 부사장은 태무의 절박함에 더욱 우쭐해졌다. 늦었어. 강 사장, 이제 이 여자는 내 것이 될 것이고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가 서윤을 조롱하며 총을 장전하는 순간 서윤은 재빨리 자신의 손목을 묶은 밧줄을 이빨로 끊어냈다.
그녀의 움직임은 용병들조차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고 빨랐다. 서윤은 손목이 자유로워지자마자 머리에 겨눠진 총구를 순식간에 잡아채 최 부사장의 팔을 꺾으며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동시에 태무는 조선소 벽 뒤에 숨겨두었던 총을 꺼내 들고 발포했다. 그는 완벽한 조준으로 최 부사장 주변의 용병 2명을 정확하게 무력화시켰다. 태무는 서윤에게 숨어 라고 외쳤고 서윤은 최 부사장을 방패 삼아 남은 용병들의 사각지대로 몸을 숨겼다. 이제 상황은 2대 다수의 공방전으로 바뀌었고 태무와 서윤은 통신 장비를 통해 서로의 위치와 적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공유하며 협력했다. 서윤은 은신처에서 재빠르게 용병 1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그의 총을 빼앗아 맞은편에서 태무를 향해 조준하던 용병을 향해 발사했다. 태무는 서윤의 완벽한 엄호 사격 덕분에 다시 한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는 남아있는 최 부사장의 마지막 경호원들을 제압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수년간 함께 훈련한 특수부대원들처럼 유기적이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태무는 그녀의 전략적 지원에 힘입어 놀라운 전투력을 발휘했다. 최 부사장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권총을 들고 도망치려 했지만 서윤은 그의 도주로를 정확히 예측하고 컨테이너 위에서 그의 앞에 나타났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부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총을 겨눈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최 부사장은 절규하며 서윤을 향해 총을 쏘려 했지만 태무가 그림자처럼 나타나 그의 손목을 낚아채며 총을 떨어뜨렸다. 태무는 바닥에 쓰러진 초에 부사장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에 자신의 차가운 분노를 쏟아냈다. 당신은 내게서 회사를 훔치려 했고 내 명예를 더럽히려 했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내에게 총을 겨눴어. 당신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눈빛은 괴물의 그것이었고 최 부사장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서윤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태무의 집착과 사랑이 자신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더욱 강력하고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패조선소에서 최 부사장을 제압한 후 강태무와 한서윤은 완벽하게 협력하여 모든 증거와 최 부사장의 범죄 기록을 확보했다. 최 부사장은 현장에서 바로 보안팀에 인계되었고 태무는 그의 분노와 복수심을 숨기지 않았다. MK그룹의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되찾자마자 태무는 최 부사장과 공모했던 모든 임원들을 예외 없이 해고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조치했다. 그의 복수는 빠르고 단호했으며 그의 왕국을 흔들었던 모든 배신자들은 잔혹하게 응징당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강태무가 다시 권좌에 올랐음을 목격했고 그의 권위는 이전보다 더욱 확고해졌다. 태무가 회사로 복귀하는 날 서윤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그의 당당한 아내이자 승리의 파트너로서 그의 곁을 지켰다. 이 사회는 태무의 복귀와 함께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들은 서윤이 단순한 아내가 아닌 강태무의 가장 강력한 조언자임을 깨달았다. 태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윤을 향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고 그녀의 의견을 가장 먼저 물었으며 공개적으로 그녀의 지성과 통찰력을 칭찬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차가운 경멸 대신 불타는 애정과 깊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후 태무는 서윤에게 MK그룹의 새로운 전략기획 및 위기관리본부를 창설하고 그녀에게 그 본부의 총괄 책임자 자리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당신은 숨겨진 채로 머물 필요가 없어. 서윤 씨, 당신의 재능은 숨겨지기에는 너무나 아깝소.
당신은 나의 아내로서 존경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도 존경받아야 하오. 당신은 MK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하오. 그의 제안은 단순한 명예회복이 아닌 그녀의 진정한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성 가문의 몰락한 딸도 아니었고 세이렌이라는 코드네임을 숨겨야 할 특수 요원도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무의 아내이자 MK그룹의 핵심 전략가인 한서윤 그 자체였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지만 그녀가 찾고자 했던 정의와 새로운 삶은 강태무라는 예상치 못한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밤 태무는 서재에서 업무를 마친 서윤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고 그의 품은 이전의 차가움 대신 따뜻한 안정감을 주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빚졌는지 모르겠소. 당신은 나를 살렸고 내 회사를 살렸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르쳐 주었소. 나는 당신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소. 당신을 놓쳤다면 나는 영원히 냉혈한 기계로 살았을 것이오. 그의 고백은 진심 어린 감사와 깊은 후회, 그리고 맹렬한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들고 태무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을 경멸하는 마음으로 이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강 사장님, 당신의 오만함과 무관심은 제가 숨기고자 했던 저의 본 모습을 완벽하게 숨겨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리고 당신이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독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을 남편이자 저의 유일한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그녀의 인정은 그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다. 태무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이 키스는 계약상의 의무나 단순한 욕망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복잡한 과거와 격렬한 현재를 인정하는 깊은 헌신과 신뢰의 약속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강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통해 완전해졌다. 차가운 CEO와 숨겨진 여전사 사이의 강제 결혼은 마침내 생사를 건 시련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완벽한 파트너십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와 생존, 그리고 헌신으로 엮인 가장 강력한 결합이었다. 에필로그. 몇 달 후 MK그룹은 한서윤의 전략적 지휘 아래 국제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다졌다. 그녀는 강태무의 그림자 뒤에 숨어있지 않았고 가장 어려운 협상 테이블에서 당당하게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세상은 한서윤을 강태무의 냉철한 조언자, 숨겨진 천재라고 불렀지만 그녀의 진정한 능력과 과거에 대해 아는 사람은 태무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비밀을 소유했고 그 사실이 그에게 무한한 만족감을 주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격렬하고 긴장감 넘쳤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했다. 태무는 더 이상 냉혈한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자비했지만 서윤에게만큼은 한없이 다정하고 헌신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매일 아침 직접 커피를 내렸고 그녀의 안전을 위해 개인 경호팀을 2배로 늘렸다. 한때 경멸받던 계약 결혼은 이제 부러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태무와 서윤은 자신들의 침실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다. 다음 목표는 무엇이오? 나의 여왕, 태무가 서윤의 어깨에 키스하며 물었다. 서윤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다음 목표는 우리의 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장님,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과 제가 함께라면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함께 맞설 새로운 도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완벽한 팀이었다.